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79편이 나왔는데요. 재등장한 타티와 위기에 빠진 연합군 등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오늘은 레전드 그와 동시에 절망이었던 79편 파트 1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장면은 지엔카가 휴대용 카메라를 켜고 스피커맨에게 주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특이하게 79편 이전에는 알아듣지 못했던 스피커맨들의 말이 자막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카메라 자체에 번역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이게 다퍽이 말한 79편에 해금되는 시청자 능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메라를 장착한 인물은 최초의 스피커맨으로 넥타이가 똑같은 모습이죠. 다음 장면은 블랙 스피커맨이라는 연구원 스피커맨이 프로토타입인 번역기를 지엔카에게 건네주는데 이걸로 스피커맨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곧 등장할 타스의 말을 번역해줄 가능성이 5467%입니다. 여기서 스피커 피셜 스키비디 언어와 스피커 언어는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점이 비슷해 번역기로 스키비디 언어 번역까지 쌉 가능이랍니다. 여기서 갑자기 캡틴 카메라가 지엔카의 번역기 스틸을 시전해버리는데 아마 신문을 위해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면에 라틴은 연합의 샘플과 물자를 몇 시간이나 옮겼는데 아직 남았냐며 화를 내는데 몇 시간이나 옮겼다는 말은 78편 이후 최소 몇 시간은 지난 것으로 보이며 스피커 함대가 등장하고 난 후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상황이 급박하지 않는 걸 봐서는 78편의 스피커 함대는 결과적으로 무사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79편 시점에는 타스가 이미 등장했을 확률이 높으며 79편 파트 2 혹은 80편에 등장할 가능성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라티가 카메라 기지에 있는데 굳이 물자를 옮기는 이유는 카메라 기지가 너무 발각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보이죠. 이 색이 플래그 세우는데요. 야 이 미친놈아. 라티의 플래그 이후 투명화 중이던 스페셜리스트가 발각되었고 즉시 무력화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요격기와 스페셜리스트에게 추적장치를 붙여 잠입하게 만든 후 침공하는 전략을. 또한 스페셜리스트의 대사 중에 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건 후에 나올 파멸의 감시자 떡밥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페셜리스트를 마무리하러 어떤 카메라맨이 충전 케이지에서 나오는데 넥타이와 케이스의 이름을 봐선 브라운 카메라맨 즉 심프 카메라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처형자와 비슷한 충전 원판을 동력으로 전류를 내뿜어 잡졸은 쉽게 처리하는 알파메일의 모습이죠. 바카가 케이지에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걸 보니 충전이 주기적으로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세번이나 차여서 티우 같은 TV대갈은 신경도 쓰지 않는 알파메일이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결국 위치를 알아버린 아스트로들이 도착한 듯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아직 샘플과 물자를 다 챙기지 못한 듯하죠. 동시에 시즌 25에 나왔던 협상가가 연합에게 동맹을 제시했듯이 아스트로들에게도 협상을 하려고 했다 합니다. 물론 좆도 안 먹혔죠. 이 장면은 50편 오마주로 나가자마자 혼돈 그 자체인 게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립네요. 그때 순서대로 스페셜 병신을 처리하며 등장하는 동네 형님 버뮤톡, 스컬한 요격기를 밟으며 명언을 퍼주는 세미 타이탄 마피아, 잡졸 4마리나 처리한 킹마이클까지 일부 지스쿼드가 모이며 카메라 기지 방어를 어느 정도 성공시킵니다. 여기서 아스트로들의 생존력을 알아볼 수 있는데 버서커가 샷건을 풀스윙으로 3번 쳐야 헬멧 없이 뒤지는 정도고 방사능을 맞고 해골이 되어도 살아있는 미친 생존력, 심지어 목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멘 포함 모든 아스트로 네임드들은 어지간하면 죽이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스트로들의 이동음이 들리자 버서커는 물자를 옮기는 시간을 끌어주겠다고 합니다. 말살자 2마리는 할만한데 라고 생각할 뻔 결국 여공작이 카메라 기지에 도착하고 쉴드를 전개하는데 웬만한 공격은 먹히지도 않고 미사일까지 막아버립니다. 그 후 연합군을 비웃으며 한 대사를 치는데 계속 지멘과 더처스의 행동, 표정, 대사가 비슷해지는데 더처스가 지멘에 따를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여공작 앉을 때 스포에 나왔던 로버트가 여공작 프레스에 찌부됩니다. 이거 부럽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병원 가세요. 아무튼 이제 더처스가 말했던 누군가가 텔레포트를 하며 천천히 등장합니다. You
그렇게 감염되어버린 타티안이 파멸의 감시자가 업글을 받고 습격을 하게 됩니다. 왼손에는 캐논을 장비하고 있고 오른손에는 대검을 장비한 모습을 보여주죠. 침투자 코어의 내구도는 카메라맨들의 레이저 세례도 끄떡 없고 캐논의 위력은 주변을 초토화시킬 정도입니다. 연합은 77편 카메라 드론을 통해 코어가 감염의 원흉이란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코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죠. 연합은 총공격을 감행하지만 캐논 옆에 있는 존나 두꺼운 쉴드에 막혀버렸고 자폭까지 써보지만 타티의 대가리에는 쉴드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 별다른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캐논의 위력이 드러나는데 저거너트 캐논은 탄환이 떨어진 곳 주변 모든 걸 날려버리지만 화감 캐논은 탄환이 터진 곳 근처만 폭발하며 탄환에 근접해 있던 연합만 피해를 입고 살짝 떨어진 낙하는 밀려나기만 하는 걸 볼 수 있죠. 화감 캐논은 충돌자 캐논 상위 호환 저거너트 캐논 하위 호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압도적인 힘에도 연합은 끝까지 저항하지만 유독 클로의 공격으로 전멸하게 됩니다. 연합의 전멸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전장에 투입된 건 메카 박사 토일렛 2.0 아스트로 레이저 3개와 스피커 반사로 남다른 화력의 탄환을 튕겨내며 우위를 점하는가 싶었지만 결국 쉴드에 막혀버렸고 파감은 압도적 크기의 대검을 던져 메카 박사를 한 방 건네버립니다. 역시 메카 박사 안에는 아이작이 타고 있었고 죽기 직전에도 검을 보고 탐구심을 갖는 광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지스쿼드와 아이작의 생존 여부를 알아보자면 지스쿼드는 시간 벌어준다면서 강 꺾여버렸고 아이작은 캐논 범위에서는 벗어난 듯 보이기에 모두 생존한 것으로 보이죠. 추가로 타티가 대검을 던진 직후 대검의 에너지가 서서히 줄어드는데 아마 공격을 할 때만 에너지를 따로 사용하는 것 같죠. 지스쿼드 제외 모두를 학살한 파감은 개털린 것 마냥 너덜너덜해졌는데 내구도는 부상 파티 정도인 것 같죠. 또한 학살 뒤 부상당한 파감에 어울리게 파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중간중간에 들리는 울음소리와 파감의 첫 대사를 미루어 보아 타티의 의식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공작은 우주는 울음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질질 짜지 말라 하는데 이 말은 여공작은 전투 경험이 꽤 많다는 말이 될 수 있고 이 대사는 아스트로의 사상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대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합의 희생으로 카메라맨들과 물자를 모두 구하는 걸 성공시켰나 싶었던 찰나 이 미친 새끼들이 77편 실수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스피커맨이 말려보지만 번역기가 없던 카메라맨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결국 말살자 날개에 달려있던 초대형 TV 4개로 인해 카메라맨들이 멈추고 스피커맨의 카메라가 끊기며 파트 1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점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가오를 포함한 전장에 있는 모든 연합은 사망하였나? 여기 자세히 보면 낙하는 렌즈를 끼고 있지만 낙하를 포함한 모든 카메라맨들은 레드 스크린을 보자마자 멈춰버립니다. 또한 스피커맨의 카메라도 작동을 멈추는데 휴대용 카메라는 렌즈가 있어 원래 스크린이 먹히지 않습니다. 정황상 아무리 렌즈라도 많은 수와 큰 TV의 스크린에 노출된다면 그대로 당하는 걸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죽는 네임드는 가오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오는 플런저를 계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캐릭터 떡밥 자체가 많은 네임드라서 누군가가 구할 가능성이 높죠. 오브 스피커맨 즉 최초의 스피커맨도 카메라만 작동을 멈추고 아직 살아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레드 스크린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근처에 영향이 가는지 뒤쪽에 있는 여공작도 별 모양 선글라스를 쓰네요. 개웃기네. 다시 좀 전으로 돌아가 라티의 물자 옮기기 고문 파트를 보면 의자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의자의 정체는 여자 시크릿 에이전트로 만약 라티가 물자를 모두 옮기는 것을 성공했다면 시크릿 에이전트 또한 스피커 기지로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의 목적이 확실치 않지만 현 연합 상황을 보며 타카를 출두시킬 각을 보는 걸 수도 있다는 행복 회로를 돌려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시에라고 하던데 그냥 카메라맨입니다. 대가리가 좀 길어요. 또한 79편 파트 1이 끝나고 난 후 시점은 아무래도 스피커 기지에 위치한 카메라맨의 시점일 것
같고 짐을 모두 옮긴 나티까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운 좋으면 타스가 등장할 수 있겠지만 80편에 등장할 확률이 더 높으며 카메라맨들을 구하러 가는 건 지맨일 것 같습니다. 지맨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숨어 있는다면 왜 아이작까지 내보냈을까요? 지맨이 끝까지 숨어 있었을 거라면 굳이 아이작을 내보내지 않고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아이작을 내보낸 만큼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었다는 게 맞고, 아이작이 목숨을 걸면서 전장에 나왔다는 말은 지타이탄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점이 고장나서 파트 1의 결말을 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78편도 그렇고 어떻게 풀릴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이렇게 79편을 분석해봤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